그리고 또 썼어야 되는 장면이 펜스 부통령과 아베가 우리가 주최국 아닙니까? 개최국. 응? 개최국이고 바로 옆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서 박수치고 있잖아요. 아니 그 북한 선수들도 거기 껴 있으니까 무슨 찬양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일어서기라도 해야지. 진짜 옹졸한 장면이었거든요. 그거 두고 앉아가지고 뭐하러 왔어요. 남의 잔치에 초치려고. 초대받아서 왔는데 옆에 개최국 대통령이 박수치고 있으면 최소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같이. 아 진상이에요. 진상. 진짜. 그리고 이거 보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비난하고. 사실 미국 부통령은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긴 해요. 네, 그거 잠시 후에 저희가 미니라마 인터뷰 미국에서 부통령이 가지는 위상 인터뷰 해보려고 하는데 그 예전에 웨스트윙이라는 미드 있었잖아요. 네,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요. 그 미드에 나오는 조크 중에 부통령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 2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평생 못 찾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명은 원양어선 멀리 선원으로 팔려 나가서 못 찾았고 또 한 사람은 부통령이었다고.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의미인 거죠. 존재감이 완전 없는 게 부통령인데 그래서 뭐 펜스가 대북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떠들도 신경 쓸 건 없어요. 없긴 한데 그 우리나라에서 보도하는 거 웃긴 겁니다. 펜스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미국에서 대외 정책에. 자기 혼자 정치하고 가는 거지. 자기 정치하는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왔으면은 옆에서 일어서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이런 보도도 없고. 보도됐어야 하는데 보도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보도할 필요 없는데 보도한 것도 있어요. 예. 네. 그 얘기 조금 더 다시 하고.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너무 오래했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했습니다.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 제안인데요. 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라고 답했습니다. 특사저격으로 방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초청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파격적인 것 같긴 하고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운 고쳐방정식이죠. 여기까지 오는 도 쉽지 않았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네, 지난해 저희가 전해드렸던 뉴스를 생각해보자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죠. 이제 대북 관계도 문제고 대미 관계도 문제고 뭐 북미 관계도 문제고 일본은 계속 회방을 놓고 있고 아베는 뭐 안 된다고 가면 안 된다는 말까지 자기가 뭔데 자꾸 군사훈련을 하라 마라 하고 북한 가면 안 된다니 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출마를 해요. 그렇게 우리나라 정책에 관여하고 싶으면은 귀화를 한다면 출마를 해요. 아베는. 출마도 당선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당선은 불가능하죠. 어쨌든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말이죠. 예. 귀화한다면 출마를 하라. 실제 그 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잠시 한 사이 자리에서도 또 그런 말을 했다고. 예, 한미 합동 군사훈련 재개 여부를 두고 아베 총리가 이야기를 하자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우리의 주권 문제이고 또 내정 문제라면서 아베 총리가 이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반응할 걸 뻔히 알면서도 바보 아닙니까? 와가지고 남의 나라 군사훈련에 대해서 아니 자기 혼자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논평이니까. 근데 상대국가 대통령한테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 네 알겠습니까 그럽니까? 정상회담 같이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의제를 꺼내들었다는 것 자체가요 좀 황당한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례하고 건방지고 그리고 무식한 거예요. 이런 말을 꺼낸다는 자체가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그 나라 군사훈련에 대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미국한테는 완전 딸랑이에요, 딸랑이. 미국 펜스 대통령한테 딱 붙어가지고 펜스 대통령이 뭐 리셉션에 지각하니까 또 같이 지각하고 개막식 때 앉아있으니까 또 같이 앉아있고 생각해보면 정말 그 자국민이 보면 치욕적인 거거든요. 이쪽은 총리 아닙니까? 예? 일국의 수사이고 이쪽은 부통령이에요. 부통령은 정치적으로 바지예요, 바지 원래. 그 뒷공무니만 쫓아다닌 거예요, 이건. 이게 일본 언론이 비아냥을 해야 될 뉴스인데 어쨌든 이것도 우리 언론이 다루지 않은 뉴스예요. 예. 아베의
바보짓 이런 거. 자,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하셨잖아요. 하찮은 존재. 그게 원래 초대 부통령이자 2대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존 아담스가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지위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하찮은 게 부통령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뭐 대통령도 아주 큰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좀 힘들고 최근 들어서는 부통령이 큰 권한이 있었던 적이 있죠. 뭐 딕 체이니라든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부통령이었고 바이든 부통령도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외교안보에 있어서 큰 이렇게 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주는 파트너였죠. 대통령이 그렇게 써먹으면 또 써지는 게 부통령인데 그렇죠. 안 쓰면 그냥 하는 일이 그 장례식장 가는 거예요. 맨날. 네, 결혼식도 가고. 그러니까 장례식 가고 결혼식 가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알려진 게 부통령인데 펜스 부통령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키우지 않으니까요. 펜스 부통령은 더더욱이 존재감이 없긴 한데 펜스 부통령의 정치적 성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자신을 규정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첫 번째로 크리스찬이고 두 번째로 보수주의자고 세 번째로 공화당원이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종교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근본주의자. 보검주의. 흔히 말하는 그렇죠. 미국 내. 그래서 뭐 얘기하고 나면 뭐 되게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좋아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공화당의 어떤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 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택이었죠, 사실. 기독교 근본주의자다. 네. 그래서 외교안보 쪽을 보완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건 아니고요. 뭐 체니나 뭐 바이든 부통령이 했던 것처럼 그쪽의 아젠다를 끌고 나가고 뭐 의제를 선점하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이제 뭐 외교안보 라인에서 백악관을 보면은 이제 두 파가 갈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티스 국방장관하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제 한 라인이고 거기에 이제 켈리 비서실장이 좀 있고 그 다른 한쪽이 이제 맥메스터 국가안보부 장관 같이 강성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매튜 포틴저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동아시아 선임 보좌관인데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강경파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몇 번 오지 않았습니까? 왔었어요. 네. 5월에 올 때마다 왔었고. 기분 나빴어요. 하는 말이. 네, 거기에 이제 편승해서 좀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니키 헤일리 그 유엔 대사죠. 뭐 그렇게 뭐 외교안보 쪽에 많이 알지는 않는데 그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것 같고 굳이 펜스 부통령이 어느 쪽이냐라고 한다면 잘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존재감 없지만 이번에 와서 했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보수적인 개신교가 가진 입장, 북한은 뭐 거의 뭐 악마의 국가고 악마 국가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근데 이 펜스 부통령의 한 말이 미국의 대외 정책에 영향을 좌지우지한다든가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예의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메신저 역할로 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본분을 굉장히 충실하게 수행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어쩌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건 자기가 다 하려고 펜스 부통령한테 가가지고 초치고 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뭐 나쁜 경찰, 좋은 경찰 역할 이런 거. 그러니까 배드캅 하면서요. 가서 그 역할을 부여했고 그 역할에 딱 들어맞는 대단히 보수적인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발언으로 난리가 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근데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기독교가 제일 우선이다. 네. 자기를 지키는 원칙은. 그런 양반이 와서 북한은 악마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한 거죠. 그렇죠. 전혀 뭐 쳐다보지도 안 되고 뭐 상대를 하면 안 되고. 일어서도 안 되고 박수 쳐서도 안 되고 네. 외교적으로는 빵점인데 우리 열받을 만하죠. 네. 실제 여기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없습니까? 펜스 부통령이 가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바보였다, 뭐 이런 식의. 제가 이제 본 게 그 월스트리트저널하고 타임즈에서 나온 거, 뭐 그걸 이제 다른 데서 또 이렇게 계속 내니까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뭐 약간 이런 반응이 좀 있죠. 거기 가서 그렇게까지 했어 이런 거요? 네. 그리고 한국 측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좀 어떤 평화 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펜스가 초를 쳤네. 뭐 약간 아주 막 비판을 강경하게 한다기보다 뭐 조금 팩트를 보도를 한 와중에 이렇게 그럼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뭐 약간 이런 분위기라고 할까요? 보수지들인데 사실 보수지들은 이거 제대로 잘 못했네. 초를 치고 좀 잘하지 그랬어 세련되게 이런 분위기였다. 그렇죠. 뭐 여론도 약간 좀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화낼 만한 거예요. 걔네들끼리도 얘 뭐 그렇게까지 하고 하냐 뭐 이런 분위기인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 언론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좀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모두 기분 좋아야 되는 행사거든요. 아니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은 그렇다 치고
뭐 열렬히 환영하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두세 번 뚝뚝 쳐줄 수도 있잖아요. 그 옆에서 이제 따라서 일어나려다가 주저앉은 아베 총리도 좀 그랬죠. 맞아요. 그게 제일 웃겼어요. 눈치 일어나려고 보고 하다가 막. 부통령이 안 일어나네 다시 주저앉는 앞에. 그러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부통령인데. 그 부통령인데요 말이죠. 제가 그게 제일 웃겼어요. 급이 안 맞는 거거든요. 외교적으로 보자면.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부통령 왔는데 뭐 차관이 나가고 김영남이 왔는데 뭐 장관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급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예. 그 부통령을 뭐랄까요. 에스코트 한다고 할까요? 뒤에 따라다니면서 펜스 부통령이 리셉션 늦게 가면 자기도 늦게 가고 지각하고 뭡니까? 네. 바보. 자, 펜스 부통령이 미국에서 외교적으로 가진 위상은 사실 드러난 바가 없다. 드러난 바가 없다면 없다는 거죠. 국내 정치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 정치요. 예. 특히 이제 보수 개신교들 상대로 그렇죠. 하는 국내 이 리셉션을 5분 만에 퇴장했다 이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라고 보도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그걸 굉장히 막 아주 비판하고 뭐 이런 것보다 그랬다더라 그러면서 뭐 비슷한 어조예요. 이런 이제 남북한 간의 뭐 화해 무드나 아니면 북미 간의 어떤 대화 모드 뭐 이런 걸 만들어 보려는 노력에 뭐 약간 뭐 찬물을 끼얹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찬물을 보도. 끼얹은 것 같다. 바지 사상이니까요. 근데 그러한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긴 만나더라도 카메라 없는 데서 만나라. 예. 근데 아예 안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예 안 만난 것 같죠. 예. 이게 이제 그 카메라 없는 데서는 네가 요령껏 잘 네. 상황에 맞춰서 북한과 만나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뉴욕타임즈인가요? 뉴욕타임즈가 네. 보도를 했죠. 그런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해라. 우리 이 방송 용어는 하지만 유두리를 잘 발휘해가지고 카메라 없는 곳에서는 자기 역량껏 네. 뭘 해라. 네. 뭐 이제 인사 많고 얼굴 마주치고 뭐 할 말 있으면 하고 나 돌아와서 기뜸에다 이런 건데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약간 좀 굉장히 외골수의 원리 원칙주의자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주 원리 원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간 거죠. 그렇군요. 예. 이 북한이 제안한 정상회담에 대해서 백악관의 반응이나 미국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지금 아주 명확한 반응은 없어요. 근데 한국 측하고 뭐 면밀하게 뭐 조율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소리. 있고 그렇죠. 뭐 그 나가기 전에 이제 펜스 부통령이 그 기자회견 비슷한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고위 관계자들의 이제 또 얘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것은 한미일 간의 공조는 뭐 물샐 틈이 없다. 예, 굉장히 공고하다. 그리고 뭐 경제 제재도 계속될 것이다. 펜스는 안 보내는 게 좋겠어요. 물 많이 새요. 그렇군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나오신 김에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하러 나오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서 처한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뭐 썩 좋지는 않는데 늘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뭐 지금 뭐 굉장히 막 뭐 공세에 몰려 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뭐 공세는 항상 이제 1년 정도 계속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새 그게 좀 익숙해진 상황이군요. 그렇죠. 이제 국민들도. 약간 매너리즘에 빠졌고 예. 그리고 약간 지지율도 언급저축 위기 계속 이거군요. 예. 뭐 지지율도 뭐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뭐 하도 뭐 경제가 좋다 그러는데, 근데 요새 이제 금융시장이 좀 이제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니까 좀 영향을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지지율이 올랐다는 건 얼마에서 얼마까지 올랐다는 겁니까? 뭐 이제 40% 언저리쯤도 간다. 그 전까지는 이제 35에서 40의 박스권에 있었는데 이제 가끔씩 그걸 치고 올라가는. 40도 역대 최하 아닙니까? 뭐 그렇기는 하죠. 네. 근데 뭐 이제 뭐 새삼스럽지도 않고 사실은. 이게 익숙해지는 게 문제예요. 지금 내가 맞아요. 보기엔 예. 미- 놀랍지도 않고. 제가 보기엔 미국 언론들이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예. 그 보던 얼굴이 계속 좀 익숙해지면 또 이게 또 선거도 있고 하니까. 너무 충격을 센 걸 계속 받다 보니까 웬만한 일을 충격을 안 받고 그러려니. 조금만 잘해도 잘하는 것도 있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에 대한 보도는 없어요? 아베 총리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뭐 펜스 부통령 얘기는 좀 있었는데 아베 총리 얘기는 글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약간 크게는. 그렇군요. 왜 우리 언론에서는 이제 좀 얘기가 많고 일본 언론은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서 네, 그건 저희가 일본어를 잘하는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에 대해서 잠깐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펜스 부통령 왜 그렇게까지 싸늘했을까요? 뭐 리셉션 왔다고 5분 만에 가고 북한 쪽 쳐다도 안 보고 눈길 한번 안 왜 이 정도까지 했을까요? 이게 아주 쪼잔한 거죠. 그야말로 대국으로서는 예. 대국이 그렇게 유치찬란하게 그래서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약소국이 예. 그 먹니를 부릴 때 하는 일이지 대국이 어떻게 그렇게 여유 없이 그러겠습니까?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설명하기 어렵네요. 저도 그 뭐라고 왜 그런지라고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멘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올림픽 보러 온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온 게 아니라 올림픽 그러니까요. 보러 왔으면 같이 박수 치고 뭐 악수할 때 하고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쿨하게 갈 예.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올림픽이라는 대의가 평화고 예. 그다음에 축제의 장인데 거기서 아니 그걸 무슨 뭐 북한 사람하고 악수했다 해가지고 무슨 제재가 완화됩니까? 그러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압박이 완화됩니까? 그걸 못하고 더욱이 아니 본인들이 그랬잖아요.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자기들이 압박과 제재를 최대한 해서 그런 거다. 예, 그렇다고 예. 더 나오게 해야 되지. 그거 갖다가 그러게요. 싫어하는 표정을 짓는 거는 그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의 잔치집에 와서 좀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이 좀 불편했고 또 하나는 이종석 전 장관도 그 김여정 부부장 이 가까이에서 오래 보신 건 처음이실 거 아니에요. 어떠셨어요? 태도라든지 뭐 행동, 발언이라든지. 글쎄요, 상당히 절제돼 있고 그다음에 뭐 준비가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북한 김여정이나 북한 대표단이 이번에 와서 보여준 거는 또 북한 전체적으로 여러 대표단이 와서 보여준 거는 예. 상당히 그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립되지 않았다. 뭐 이런 걸 좀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죠. 고립되지 않았다기보다는 자기들도 국제적 스탠다드와 그런 상식적인 판단 속에 벗어나지 산다라는 않았다.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 했고 또 김여정은 뭐 그거 이전에 상당한 능력이 있는 또 나름대로 절제력이 있는 그런 이제 지도자로서의 잠재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종석 장관님 고맙습니다. 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썼어야 되는 장면이 펜스 부통령과 아베가 우리가 주체국 아닙니까? 개체국. 응? 개체국이고 바로 옆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서 박수치고 있잖아요. 아니 그 북한 선수들도 거기 껴 있으니까 무슨 찬양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일어서기라도 해야지. 진짜 옹졸한 장면이었군요. 그거 두고 앉아가지고 뭐하러 왔어요. 남의 잔치에 초치려고. 초대받아서 왔는데 옆에 개최국 대통령이 박수치고 있으면 최소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같이. 진상이에요. 진상. 진짜. 그리고 이거 보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비난하고. 사실 미국 부통령은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긴 해요. 네, 그거 잠시 후에 저희가 미니라마 인터뷰 미국에서 부통령이 가진 위상 인터뷰해 보려고 하는데 그 예전에 웨스트윙이라는 미드 있었잖아요. 네,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요. 그 미드에 나오는 조크 중에 부통령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 2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평생 못 찾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명은 원양어선 멀리 선원으로 팔려 나가서 못 찾았고 또 한 사람은 부통령이었다고.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의미인 거죠. 존재감이 완전 없는 게 부통령인데 그래서 그리고 무식한 거예요. 이런 말을 꺼낸다는 자체가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그 나라 군사훈련에 대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미국한테는 완전 딸랑이에요. 딸랑이. 미국 펜스 대통령한테 딱 붙어가지고 펜스 대통령이 뭐 리셉션에 지각하니까 또 같이 지각하고 개막식 때 앉아있으니까 또 같이 앉아있고 생각해보면 정말 그 자국민이 보면 치욕적인 거거든요. 이쪽은 총리 아닙니까? 예? 일국의 수사이고 이쪽은 부통령이에요. 부통령은 정치적으로 바지예요. 바지 원래. 그 뒷공무니만 쫓아다닌 거예요. 이건. 이게 일본 언론이 비아냥을 해야 될 뉴스인데 어쨌든 이것도 우리 언론이 다루지 않은 뉴스예요. 예. 아베의 바보짓 이런 거. 자 그런데 미국 부통령에는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하셨잖아요. 하자는 존재. 그게 원래 초대 부통령이자 2대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존 아담스가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지위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하찮은 게 부통령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뭐 대통령도 아주 큰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좀 힘들고 최근 네. 들어서는 부통령이 큰 권한이 있었던 적이 있죠. 뭐 딕 체인이라든지 조지 W. 뭐
펜스가 대북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떠들도 신경 쓸 건 없어요. 없긴 한데 그 우리나라에서 보도하는 거 웃긴 겁니다. 펜스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미국에서 대외 정책에. 자기 혼자 정치하고 하는 거지. 자기 정치하는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왔으면은 옆에서 일어서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이런 보도도 없고 보도됐어야 하는데 보도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보도할 필요 없는데 보도한 것도 있어요. 예. 네. 그 얘기 조금 더 다시 하고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너무 네. 오래했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했습니다.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 제안인데요. 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라고 답했습니다.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초청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파격적인 것 같긴 하고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운 고차방정식이죠. 여기까지 오는 도 쉽지 않았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네, 지난해 저희가 전해드렸던 뉴스를 생각해보자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죠. 이제 대북 관계도 문제고 대미 관계도 문제고 뭐 북미 관계도 문제고 일본은 계속 회방을 놓고 있고. 부시 대통령의 부통령이었고 바이든 부통령도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외교안보에 있어서 그렇게 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주는 파트너였죠. 대통령이 그렇게 써먹으면 또 써지는 게 부통령인데 그렇죠. 안 쓰면 그냥 하는 일이 그 장례식장 가는 거예요. 맨날. 결혼식도 가고. 그러니까 장례식 가고 결혼식 가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알려진 게 부통령인데 펜스 부통령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키우지 않으니까요. 펜스 부통령은 더더욱이 존재감이 없긴 한데 펜스 부통령의 정치적 성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자신을 규정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첫 번째로 크리스찬이고 두 번째로 보수주의자고 세 번째로 공화당원이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종교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근본주의자. 보검주의. 흔히 말하는 그렇죠. 미국 내. 그래서 뭐 얘기하고 나면 뭐 되게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좋아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공화당의 어떤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 그 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택이었죠, 사실. 기독교 근본주의자다. 네. 그래서 외교안보 쪽을 보완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건 아니고요. 뭐 체니나 뭐 바이든 부통령이 했던 것처럼 그쪽의 아젠다를 끌고 나가고 뭐 의제를 선점하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이제 뭐 외교안보 라인에서 백악관을 보면은 이제 두 파가 갈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베는 뭐 안 된다고 가면 안 된다는 말까지 자기가 뭔데 자꾸 군사훈련을 하라 마라 하고 북한 가면 안 된다니 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출마를 해요. 그렇게 우리나라 정책에 관여하고 싶으면은 귀화를 한 다음에 출마를 해요. 아베는. 출마도 당선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당선은 불가능하죠. 어쨌든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말이죠. 예. 귀화한 다음에 출마를 하라. 실제 그 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잠시 한 자리에서도 또 그런 말을 했다고. 예, 한미 합동 군사훈련 재개 여부를 두고 아베 총리가 이야기를 하자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우리의 주권 문제이고 또 내정 문제라면서 아베 총리가 이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반응할 걸 뻔히 알면서도 바보 아닙니까? 와가지고 남의 나라 군사훈련에 대해서 아니 자기 혼자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논평이니까. 근데 상대국가 대통령한테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 네 알겠습니까 그럽니까? 정상회담 같이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의제를 꺼내들었다는 것 자체가요 좀 황당한 일이긴 합니다. 굉장히 무례하고 건방.